최대한 아웃풋이 뭐냐, 그게 높으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AI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 즉 리딩이나 듣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 That's not what friends do. 단어 다 알겠는데 이 문장이 무슨 의도로 여기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베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원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영어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원래는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해서 글을 이해했지만 지금은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시네요. 원서를 읽고 나서 아이가 I believe you can do it. I think I made a mistake. 과 같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원서 읽기를 흥미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시험 점수는 80점대이고 주변에서는 일상 영어는 도움이 되어도 수능 영어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지금처럼 공부를 하면 아이를 이제 수능 수준의 원서를 읽을 수준으로 만들려면 이게 어려울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뭐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죠. 학습식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만 수업만 잘 들어서 정리를 했을 때 수능을 잘 볼 수가 있냐?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뭐 과제 같은 거 잘하고 했을 때 한 2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급은 쉽지 않을 거예요. 1등급까지 받으려면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글을 많이 읽는데 이거를 용이하고 즐겁게 몰입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원서 읽기다. 그래서 수능을 생각하면 더더욱 원서 읽기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뭐 당장에 뭐 내신 점수는 중학교니까 아마 문법 이런 거 중심으로 변별력을 가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중학교까지 다닌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학교 내신 점수로 대학교 입학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서 읽기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내신이랑 상당히 달라요. 훨씬 더 읽기 중심으로 내신도 평가를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큰 영향력이 있는 수능 자체가 완전 읽기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읽기 능력이 없으면은 수능을 못 본다. 1등급이 좀 힘들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2등급까지는 학습식으로 해도 이제 학습력이 있는 친구들은 가요. 근데 1등급이 왜 힘드냐면은 몇 문제에 쓰이는 표현들이나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학원 교육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게 변별력이 있어서 1등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전형적인 것들은 사실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글을 읽다 보면 많이 쓰이는 것들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 더욱더 전형적인 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익히기만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비슷해져요, 능력이. 그런데 이 원서 읽기로 해서 전형적이지 않은 것들을 습득하는 걸 안 하면은 1등급을 못 뚫는다고요. 예로 또 설명해드리면은 예전에 실제로 질문 받았던 건데요. 문구가 기억나요.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That's not what friends do. 전 여기에 있는 단어 다 알겠다고. That is not what friends do. 단어 다 알겠는데 이 문장이 무슨 의도로 여기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를 실제로 받고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의 글자의 의미, 요거는 받아들여도 원서 읽기 같은 거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의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요 문장은 무슨 의도냐면은 친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명목상 이 구조 같은 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요거 토막내는 거 훈련 중심으로 했던 친구들은 그 의도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 아무리 단어가 쉬워도. 근데 이런 거가 수능에서는 꽤 많이 나온다. 여기에 변별력 가르는 게 있다. 여기 보면은 예시로 쓴 게 뭐 I believe you can do it 이런 거를 문장 구조를 습득을 했다. 그 전까지는 습득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구도를 몰라서 습득이 안 됐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구도를 학습을 했겠죠. 예. 이 뭐 예를 들어서 I는 주어고 believe는 저기 동사인 서술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게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이런 설명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개념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설명을 많이 했어도 이게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글을 특히나 이제 읽는 책을 보니까 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쉬운 거 자기가 소화할 수 있고 약간은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쉬운 글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비로소 의미를 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면화가 된 거예요. 내면화 시키는 데는 원서 읽기가 더 용이하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림리미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지금 현재 초3이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영어 영상 그리고 바빠 영어 동화 100 시리즈 뭐 위인전 뭐 과학 명작 이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요거를 읽으셨다고 하고 더그맨 이런 거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문장 쓰기를 하는데 문법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것 같다. 글쓰기 하는 거 보니까 해서 기본적인 글쓰기가 될 만한 그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을 만한 데서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드셔갖고 학교 앞에 있는 영어 교습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전치사 쓰기, 간단한 문장 쓰기, 단문 쓰기 이런 거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사하는 문장을 보니까 약간은 교과서적인 문장, 국어책 말투 있잖아요. 그는 행복하게 웃습니다. 그녀는 너무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문장만 쓰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원서 AR 2점대 정도 읽고 있는데 글을 쓸 때마다 문법에 맞게끔 글을 쓴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법에 맞게끔 글을 쓰는 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맞는 것이고 그냥 자유롭게 문장을 쓰는데 문법에 다 맞게 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원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영어랑 친해지지 않은 아이들 빼고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학습식으로 해가지고 문법을 다 올바르게 맞춘다. 못 본 것 같아요. 다 원서를 읽는 양이 꽤 돼서 학습적으로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뭐 완벽하게 읽거나 아니면은 학습적으로 공부를 안 했는데 원서만 많이 읽어서 문법을 기초 문장들은 다 완벽하게 쓰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학습적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형태가 학습적으로 지금 글쓰기를 공부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문법 완벽하게 쓰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글을 쓰면 많이 틀리더라도 나중에서는 더 글을 잘 쓰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좀 많은 노출이라고는 여기서는 많이 읽어봐야겠죠. 문법에 맞는 문장들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조금 더 바꿔보면 AI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보면 AI는 학습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즉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이거니까 이게 이래서 막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쫙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AI는 수많은 예제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나서 거기서 쓸모 있는 패턴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학습 자체가 특별히 뭐 어디서 문법에서 만약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문법을 제대로 쉽게 올바른 문장을 구사하려면 AI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 즉 리딩이나 듣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끔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그걸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대로 쓰는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겸하는 식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해서 뭐 문법이 왕성해진다 이건 힘들어요. 왜냐면은 좀 예를 말씀드리면은 교과서 문법 교과서나 문법 교재에 보면은 school 같은 거는 at 쓰라고 돼 있거든요. at school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at school도 되고 in school도 되는데 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in schools 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보면은 아니 왜 어쩔 때는 at school이고 어쩔 때 in school이고 언제는 왜 또 in schools?야? 요거를 상황에서 익히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쓸 때도 나오는 건데 그치? 이론적으로 이게 따져서 하면은 이거는 이론이 막 이만큼 길어져요.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 때 이거를 정교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는 확률이 높지 않다.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In school은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가 강한 거고 I'm at school은 그냥 장소 자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공부 안 하는데 학교 그 운동장에 있어. I'm at school. 지금 와서 나 지금 데려가. 그럴 때 I'm at school. So pick me up. 이렇게 되는 거고 I'm in school right now. So don't bother me. 나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이 모든 상황을 다 공부하면은 굉장히 많죠. 공부할 게. 그리고 기억할 수가 없죠. 해피바이러스 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는 유치원 시절에는 영어보다는 한글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노출은 간간히 해주는 정도였고 대신 한글책은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두꺼운 책 한글책 편하게 읽을 만큼 독서를 좋아하고 소설책을 특히 즐깁니다.
근데 최근에 온라인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초등 1학년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진행됐는데 성실하게 하는 편이라 따라가긴 하지만은 설명 이야기가 어렵고 30분 이상 되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지루해 보여요. 중간에 글을 쓰는 활동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파닉스를 3년 이상 해야 기초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하는데 저희 아이에게는 1년 했을 때는 효과가 좋은 편이라 계속 하면서 그래서 파닉스가 뭐냐면 고급 파닉스, 문장 구조, 그래머, 라이팅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파닉스 1년 했으니까 원서에 더 집중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고민하신 게 영국 문화원 수업도 고려를 해보셨어요.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리스닝과 스피킹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아이들 반으로 배정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가서 후기해보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 아웃풋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망설이고 계신 거죠. 또 고려하고 있는 곳은 미국 교과서 수업과 리딩과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원장 선생님의 철학이 확고해서 생각이 같은 어머니들에게는 후기가 좋으나 그 학생들한테 스트레스가 좀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돼요. 여기서는 어떤 방향을 지금 취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자,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다. 저는 요건 제껴요. 왜냐?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가장 비효과적인 거예요. 많이들 놓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달 동안에 낼 수 있는 최대한 아웃풋이 뭐냐? 그게 높으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달만 살고 인생 끝낼 거 아니잖아요. 길게 보셔야 돼요. 한 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체제다,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체제다,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초등학교 이 저학년 시기 때에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체제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할 수 있냐 없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국 교과서 중심 학원이냐 아니면 영국 문화원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영국 문화원이 맞아요. 여기가 스트레스가 덜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영국 문화원, 요거는 아이 성향이 괜찮고 실제로 보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웃풋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의 기준이 뭔지도 리뷰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괜찮아 하면은 영국 문화원 정도는 보내게 해보셔도 괜찮다. 만약에 집에서만 하시는 방법도 뭐 고려하신다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감정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이미 읽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읽게 해줘 갖고 아예 딴 거 좀 이제 줄이더라도 읽는 거에 중심을 더 갖고 읽기 능력을 많이 신장시켜 놓는 것도 괜찮다. 그 학원의 가성비라고 하면은 좀 빡세게 시키는 학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뭐 영어 수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좀 생각을 해야 좀 괜찮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효과 중에 제일 큰 거는 글을 얼마나 많이 읽냐. 집중해서 읽었던 그 글의 양이 많으면은 효과가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요게 지표인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성비는 뭘 것 같냐? 뭐 단어 외우는 양, 그리고 뭐 문제집 푸는 양,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특히나 어린 나이 때 더 중요한 지표는 얼마나 많은 글을 집중해서 읽었냐.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 화이팅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5학년이라고 하세요. 1학년 때부터 집 근처에 영어 교습소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썼던 교재는 그 브릭스 리딩, 그리고 문법책,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워드마스터 같은 어휘집 이런 걸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서는 안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원서를 읽히고 싶으셔갖고 학원을 옮겼다고 하세요. 그래서 영어도서관 학원으로 가셔서 처음으로 AR 테스트를 받게 했는데 지수가 4.9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생각보다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렉사일 시험을 봤더니 렉사일이 800점대가 나왔다. 의아하긴 하지만 영어도서관에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추천해준 The Story of the World를 읽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아이의 반응이 뭐냐면은 읽을 때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을 읽고 다시 영어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렉사일이나 AR 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맞춘 책인 The Story of the World를 읽어도 괜찮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이십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아이가 시험을 잘 봐요. 저기 실력보다 더 잘 나올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시험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쥐어짜면서 유출을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전 최소한 이런 경우는 1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AR 지수로 판단되면. 그래서 지금은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도움되는데 책을 읽을 때 이걸 항상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쥐어짜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AR 지수로는 뭐 The Story of the World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못 읽어가지고 지금 한글 책 읽고 다시 읽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AR 이런 테스트를 만약 봤다 치면 거기에 나온 거보다 뭐 예를 들어 -1 뭐 이렇게 한 게 적당할 수 있겠네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아이가 그냥 대충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점수대가 비슷하게 해도 비슷하게 될 것이고, 아예 뭐 진짜 신경 진짜 안 쓰고 푸는 아이들은 자기 실력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도 시험 볼 때 그냥 대충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점수대가 확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기 실력을 보면은 AR 지수보다 높은 거 읽고 있어요. 그런 책이 좋대요. 그런 책 좋아서 맨날 읽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AR 지수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뭐 2단계 낮춰서 시작을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렵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AR 지수 시험보다는 그 밑으로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시라. 그건 맞을 수 있겠죠. 이 AR 지수나 렉사이 지수의 시험을 보면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교육으로 나온 수치에 대한 책을 계속 읽을 수가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게 약간은 챌린징한 거예요. 이게 짜서 읽는, 그거에 이제 거의 상단에 놓여 있는 게 지수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평시에 하는 독서로 그걸 유지하기는 힘들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바람 나라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현재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까지의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Renly, 제로니모 스틸턴 시리즈를 음원 청독 중입니다. 하루에 50분 정도 매일 한 권을 읽습니다. 아이가 저학년 때는 르넥서스 같은 온라인 독서 숙제를 억지로 하느라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바꿔가지고 3월부터 그 집 근처 엄마표 원서 읽기 코칭 센터에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아이가 종이책 원서 읽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책 읽는 시간을 더 늘리고자 영어학원은 쉬는 중이에요. 고민은 이렇게 원서 읽기만 1, 2년 정도 하다가 초 6학년쯤에 과정 대치동 정령어학원 같은 곳에 합격할 수가 있을까? 레벨 테스트를 보려면은 에세이 라이팅이 필수인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지금처럼 계속 읽으면 과연 이인의 진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원서를 읽은 다음에 요약, 즉 라이팅 서머리를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독 후에 글쓰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아이가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재미를 붙였어요. 이게 혼자 원서 읽는 거에 재미를 발견을 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왔다, 놓아오면 된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은 쓰고자 하는 욕구가 스멀스멀 더 생깁니다. 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쓰기 주제를 잘 선정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좀 고급 기술이에요. 그렇죠. 아이를 파악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뭐 제시하는 주제, 예를 들어서 이제 GPT를 돌린다. 이제 어떤 책을 입력을 하고 어느 정도 알려진 책이면 책을 입력을 하고 관련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글쓰기 주제를 제시해줘 GPT야 하면은 나와요. 참고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맞는 게. 그러면은 부모님이 한번 책을 보시고 얘가 어떤 부분, 이 책의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 느끼는 포인트랑 접점을 갖고 있는 글쓰기 주제가 뭘까를 고민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써보자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읽고 요약하는 거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약하라고 하면은 지금 잘 안 쓰니까 재미없다고, 요약 재미없어요, 이런 친구니까 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아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글쓰기 주제, 요 선정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가시적으로 결과는 별로 안 나오는데 품이 실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있어요. 그 주제 같은 것만 적절하게 제시해 주시고 아이가 쓴 다음에 읽어주시는 거 잘 해주시면은 그거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글쓰기는 그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책 읽기를 지금처럼 하시면은 대치동 우리 학원 포함해서 어느 학원 가도 혼자 책 읽기 많이 하고 요 관련된 글쓰기 많이 했던 친구들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사연을 온 것을 통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계시거나 있으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또 이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